안녕하세요. 2월 23일 해외 축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시사회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라이프치히 대 맨체스터시티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볼프스부르크를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훌륭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거두는 등 분위기가 다소 침체였는데 16강전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치는 스타일인데 역습의 날카로움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중앙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4인이 양상을 만들면서 중앙 싸움에서 수적 우위 혹은 동률을 만들면서 점유율도 제법 챙기는 편입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유럽 대항전에서 마냥 밀리는 전적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리그에서는 4골로 부진한 실바도 챔스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제 몫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라이프치히의 전형이 측면에는 공간을 꽤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중앙에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는 전형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측면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공격 시에는 윙백들의 전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에는 맨시티가 3백을 가동하면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레프트백 자리로 옮겨 측면에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단점을 지난 경기에서 노출하기는 했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는 등 선수 개인의 폼은 좋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조 1위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다른 강팀들보다는 할만한 상대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라는 평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노팅엄을 이기지 못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아스날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팀 분위기 상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인 나바스의 활약과 홀란드 등 공격진들의 찬스 미스가 상당했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도 문제였다는 평입니다. 지난 경기 처음으로 교체 카드를 꺼낸 시간은 88분입니다. 결과라도 가져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가 지난 상대인 노팅엄같이 극단적인 수비 대형을 짜고 대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공격성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에서 홈에서도 상대 공격수인 은쿤쿠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고 원정에서는 아예 1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의 레프트백 기용의 문제점도 한 경기 만에 나오고 말았고 역습의 파괴력이 뛰어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점유율과 라인을 높이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맨시티가 상성에서 앞선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맨시티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를 전력에서 아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고 지난 경기에서의 소극적인 교체로 인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프치히와 맨시티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인터밀란 대 포르투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우디네세를 3대1로 잡아냈습니다. 챔스를 대비해 선수 선발 명단에 변화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는 고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리그에서는 우승이 어렵다면서 리그 레이스를 반포기 상태로 생각하고 있어 챔스에 온 힘을 다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한 라우타로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라우타로가 최근 빅찬스 미스가 다시 잦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갔음에도 골을 기록하는 등 감 자체가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터밀란의 무기는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브로조비치가 복귀했고, 브로조비치가 없던 상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차라노글로도 예비 전력으로 중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밀란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 전술인 3-5-2가 측면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윙백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는 충분하지만 포르투의 측면 자원들이 대거 빠진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는 리그에서는 10월 29일 이후로 무패를 달리는 등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력이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그에서는 1월 15일 4대1로 파말리샹을 이긴 이후로는 실점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그에서와는 달리 유럽 대항전에서는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점유율이 밀리면서 다소 수세적인 경기를 펼쳐야 했고, 홈에서 클럽 브리에에게 0대4로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터밀란과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점유율과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비오와 갈레노가 모두 부상 소식이 있어 역습도 날카롭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의 포메이션과 윙백 자원들의 퀄리티가 상위권치고는 아주 훌륭한 상황은 아니라 더욱 뼈아픈 이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르투가 조별리그에서는 점유율에서 밀리는 등 리그에서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역습에 필요한 양 날개의 이탈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르투의 경우 아틀레티코와 레버쿠젠 등 챔스 조별리그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던 팀을 만나는 행운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전적도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밀란은 리그에서의 우승 레이스는 포기한 듯한 모습이고 챔스에 온 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2월 23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